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가 당초에는 뇌물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였는데 특경법상 이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바꿔서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바꿔서 적용했다기보다는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대장동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검찰이 의심을 했고 그래서 뇌물죄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 입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에 보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특정한 알선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2015년에 소위 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대장동 사업을 따내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곽상도 그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하나은행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넣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해서 성사가 됐다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게 그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곽 전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대체 언제? 그러니까 이제 뭐 맨 처음에는 뇌물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은행에 뭔가 알선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죄명도 좀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은행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부탁을 했다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 이 부분도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알선의 대가건 혹은 뇌물이건 보통은 바로 그 전후 과정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 지급된 게 6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대가를 지금 6년 만에 지급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정당하게 아들이 일하고 받은 성과급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을 했는지 이제 검찰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지금 곽 의원이 궁금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 여부가 오늘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50억 클럽, 퇴직금 50억 원인데 구속영장에는 25억 원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보통은 이제 뇌물이나 알선의 대가 같은 경우는 뭐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별로 없죠. 보통 뒤로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쉽게 말해서 부대 비용으로 빠질 게 없어요. 근데 퇴직금으로 받으면 뭘 내야 되죠? 세금을 냅니다. 그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곽 의원의 아들이 어쨌건 6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 기초 추정된 액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빼고 실제로 수령한 걸 기초로 이제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50억을 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런 걸 다 빼고 25억 정도가 실제 수령액이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자, 지금 대장동 의혹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는 지금 곽 전 의원이 처음이거든요. 뭐 여러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지만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그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 그러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근데 알선수재 혐의는 일단 형량이 좀 낮습니다. 이게 만약에 뇌물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인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말이죠. 하지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된다면 범죄 형량 자체가 낮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이 핵심은 결국 검찰이 곽상도 의원이 계속 억울해하는 것처럼 얼마나 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했는지 그러니까 뭐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진술을 들었는지
또 하나은행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수사를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 네. 입증이 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예, 취지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지금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만약에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제 뇌물 혐의와 관련돼서 아마 검찰이 더 수사에 고삐를 조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뭐 소위 50억 클럽에 네. 해당하는 예. 박용수 전 특검이나 권수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권수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박용수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좀 밝혀진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대가성을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가 역시 쟁점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네. 기각된 지 지금 한 달여 만인데 그만큼 결정적 증거를 잡았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저번에 손준성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된 상태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게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역시나 기각이 됐죠. 예.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공수처도 수사를 좀 더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과실에 있는 공용 PC의 내용을 좀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메일 부분도 압수색을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일단 뭔가 추가된 자료가 나온 것인지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예. 거기에서 무언가 나왔다면 뭐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손준성 검사가 다른 뭐 수사관 혹은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쓰라고 했는지가 아직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나오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또 불상이라면 예.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저번 영장 청구할 때는 좀 어렵다라는 게 내부 분위기였다고 해요. 예.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면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라면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손 검사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추가로 수사했던 게 수사정보정책과실 공용 PC에 대한 자료, 네. 그다음에 이메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손준성 검사의 주장은 이제 피의자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피의자 혹은 피의자 압수수색 변호인이 네.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압수수색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준항고를 한 건데 네. 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기서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법으로 확보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혹은 영장 혹은 나중에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더욱 낮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사건 소식도 짚어보겠는데요.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좀 주목을 받았죠. 사건 당시에 이제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해서 국민적인 공무들을 받았었는데 모두 해임 처리가 됐다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주민이 내려와서 아래층의 주민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예.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또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이탈을 했고 그 이탈을 한 그 경찰 한 명 말고 또 밑에 있던 경찰도 같이 현장을 이탈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많이 샀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직위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네. 뭐 경찰청장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경찰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걸 방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들은 다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경한 징계로 끝낸다면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부터 일선에 배치된 신임 경찰관의 재교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고 계속해서 그동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직무 수행 중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일단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된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런 거죠. 굉장히 위급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목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미국의 경찰을 보면 네. 굉장히 범위를 강하게 다루는데 네. 우리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소극적으로 경찰이 네.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무기 사용 전 단계 3단봉을 휘두르는 것부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가해자였던 이 피의자가 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범인을 제압을 했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겠죠.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번 사안만 국한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경찰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예. 있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위급한 직무집행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혹은 중과실로 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되는 면책 예. 조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적극적인 이 경찰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럼 또 너무 이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가 과하게 사용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해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안 통과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세부 기준입니다. 어느 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 뭐 무기를 사용했을 때 완전히 면책되는지 그건 정확하게 좀 내부 세부 기준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